안녕하십니까. 글로벌공방 이실장입니다. 오늘 들고 온 모델은 좀 관심 깊게 봤던 모델인데 실제로 이 제품이 가공이 들어왔네요. 자, 부 모델명은 EGS90 에가시라 시게토시 상이라고 일본 구보타 무령부 장인 90세 특별 한정 모델로 나온 이 KSG L5 모델이에요. 일본 현지가는 55,000엔. 그러니까 다른 글러브가 44,000엔의 소비세 별도니까 48,000엔의 별도니까 52,800엔이라면 얘는 55,000엔짜리. 그래서 제품 가격 7,000엔이 더 비싼 모델이에요. 한정 모델. 그리고 라벨도 복원판 옛날 구보타 라벨이 달려 나왔죠. 그래서 요 모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또 L5 모델로 작업은 끝난 상태고요. 이걸 가지고 좀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무령부 장인이라고 부르시는 이 할배 이야기도 좀 중간에 섞어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 L5 모델, 이 힌지가 보면 5칸짜리예요. 이 와이드 힌지에서 되게 넓은 힌지에 관한 이야기도 좀 풀어나가 볼게요. 자,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 보면 가죽은 제가 구형 구보타 가죽과 신형 구보타 가죽의 차이점 앞에 영상에서 올려놨잖아요. 신형 구보타 가죽이 되게 뻣뻣하다. 사실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가죽은 참 괜찮아요. 최근에 나왔던 구보타, 제가 만져봤던 구보타 가죽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물르지도 않고, 너무 막 딱딱하고 뻣뻣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구형 완전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구보타보다는 텐션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공이 끝난 상태인데도, 예, 되게 부드럽게, 네, 잘 잡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죽 면에서는 선별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끈피는 제가 다 갈았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끈피도 기존의 구보타 도시마루 끈피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들어온 게 있는데 요거 도시마루 요 모델 끈피보다는 훨씬 괜찮은 끈피가 좀 더 짙은 색깔이었는데 선별돼 있었는데 물론 끈피 교체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테네시를 좋아하고 또 이것도 꽤 귀한 모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다 교체 들어갔고요. 테네시로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드렸고, 요거 혹시 인터넷에서 사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바닥면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처음 사서 키면 손 안 들어가고요. 막 바닥 다 들떠 있고 막 우르럭불럭하고 장난 아닙니다. 역시나 구보타는 마감은 그렇게 깔끔하게 뭐랄까 형태를 잡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다 해체해서 본체 가공하고 다시 보정 보고 조립해서 하는 걸로 마무리 졌어요. 자, 이 글러브는 이제 L5 모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L5 모델을 참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봐도 이렇게 힌지가 5칸씩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한때 L5가 많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네.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실장님 전에 실장님 올린 사진 보니까 뭐 혼다 선수랑 막 일본 선수들 구보타 선수 사진 보니까 흰집 넓은 것들을 이렇게 잡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포켓이 꽤 깊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얕은 글러브에서 힌지가 많이 들어간 글러브랑 깊은 글러브에서 힌지가 많이 들어간 글러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의 5칸짜리 힌지랑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TT2예요. 얘도 힌지가 4칸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L5에 비해서 고가 낮아요. 보이시나요? 좀만 더 뒤로 가야겠다. L5에 비해서 고가 낮은,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얕은 글러브예요. 그렇다면 얘는 좁힐 수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와이드 힌지 칸이 좁으면 이 안쪽 내측으로 관절을 잡으려면 이 포구면조차도 좁아지게, 그럼 손을 살짝 덜 끼워서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기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을 보자고요. 자, 그래서 L5에서 사람들이 또 이게 실망스러웠던 아니면 작업을 가공 길들였을 때 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L5의 역방향이 접목돼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확언하건대 L5는 절대로 역방향은 쓰시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로
일부러 잘 쓴 글러브 한두 개 봤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접근하기도 힘들고 정말 그렇게 역방향으로 해서 이 힌지 5칸까지짜리를 잘 쓰신 형태를 만들어 놓은 글러브를 봐도 이 순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랑 진짜 거의 유사합니다. 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엄지 박도가 좀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거나 뭐 그런 건 있지만 손 들어갔을 때 느낌을 껴봤을 때는, 그리고 외형적인 그냥 편안하게 껴서 딱 대충 봤을 때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순방향이랑 되게 유사해요. 근데 역방향으로 스타트를 해서 그 모양으로 가기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즉 캐치볼도 정말 정확히 하셔야 되고 글러브 매만지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역방향으로 했을 때 힌지 5칸짜리를 역방향으로 해서 쓸 경우에는 이 아래가 뭉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 아랫부분을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L5 모델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반드시 순방향으로 하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순방향으로 하시면 DIY도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편안한 글러브예요. 이 글러브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큰 글러브도 아니고요. 얘는 쇼서드 다 세간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내야 전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좀 깊은 유형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멀티로 내야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구보타의 선택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L7S지만 또 다른 느낌의 이제 멀티로 쓰는 느낌, 그리고 마타가 들어있는 글러브에서 추천한다면 저는 L5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게 기성으로 나오는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더는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후보군에 더 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L5의 장점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힌지가 넓다 그랬죠.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여기 이 아랫부분에 그러니까 펠트도 요만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걸 잘라드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조작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찌 보면 레디알의 개념을 좀 접목시킨다면 굳이 이 펠트를 안 잘라내도 충분히 이 라운드된 각을 유지하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펠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물리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마치 레디알처럼 우리가 공잡아 엄지표, 새끼가 공잡는데 개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편안하게 앞을 보자고. 여기는 누구든 잡아요. 근데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잡을까요? 맨손으로 잡을 때. 이렇게 잡으려면 다 놓쳐요. 이렇게 잡아도 힘들어요. 검지중지로 이용해서 5손가락 다 쓰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이쪽으로 갈 때도 마치 소라빵처럼 이런 식으로, 즉 코어를 느껴주시면 이렇게 잡혀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즉, 이 힌지 부분을 활용을 하려면 손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즉 코어부터 써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 맨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 느낌 그대로 코어를 느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공이 물려 있는데, 이 새끼약지를 너무 빨리 써버리면 이게 튕겨나가 버려요. 그럼 안 튕겨나가려면 각은 유지하지만 코어, 즉 검지중지를 느낀 상태에서 여기서 딱 물어주면 이 아랫부분도 충분히 다 물릴 수 있는 폭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와이드 힌지 편에 말씀드릴 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힌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이 나란히 보통의 힌지에서 위도 짧아지고 아래쪽도 짧아진다면 이 아랫벽 윗벽의 힌지 부분에서 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글러브가의 장점은 뭐냐면 이 바닥면 전체가 잘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당연히 외과 포켓도 잘 물리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엄지랑 검지 사이의 폭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얘가 많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도 되게 잘 물리고요. 그랬을 때 힘도 전달이 잘 되는 글러브예요. 하지만 얘를 힌지를 좁혀버리고 폭으면 빵을 넓혀버리면 그때부터 미궁 속으로 빠지는 글러브. 그리고 이런 데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구보타는 이 안에 보강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데가 잘 찢어진다라든가 이런 데가 찢어지는 검지중지 사이나 엄지 쪽 안쪽이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코어를 잘 느끼게 만들어줘서 이 코어의 힘, 즉 뭐죠? 내 검지중지 글러브에 여기를 눌러줌으로써, 제가 여기만 누르는 거야. 코어를 검지중지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당연히 여기도 잡히죠. 코어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잡혀요. 그리고 전 코어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잡히는. 즉 글러브 적질은 아래 젓가락, 위 젓가락, 즉 젓가락질이라 그랬죠. 아래벽에 받쳐놓은 상태에서 윗벽이 움직일 때 가장 메인인 코어를 잘 느끼신다면 요 글러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글러브,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 일본식 가공, 막 내가 이것도 나중에 영상 찍는다 그랬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글러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되게 이제 리스크가 큰 게 최근에서야 이제 뭐 좀 얘기를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 전제는 코어를 잘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코어를, 즉 검지중지를 잘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글러브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어를 잘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L5 가공한 것들 사진들 보면 구보타 계열에서도 역방향에서 좀 저런 느낌으로 가공한 것들도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가공된 걸 착수해 봤을 때 그냥 순방향 쪽이 훨 낫다라는 거. 그 제방근 넣냐 빼냐는 거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쪽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다 하면 빼셔도 되는데, 저는 L5에서는 제방근 재고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손이 많이 작으신 분들 아니시면. 그리고 이 칸수를 바깥쪽으로 잡아놓는다 그래서 정말 끝에 5칸은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형성된다 그랬죠. 제가 항상 바깥쪽을 좀 본다. 그러니까 한 4번째 칸 정도 보다 보면 3번째 칸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요 선에서 왔다 갔다 그래야지, 이게 여기까지 안쪽까지 먹어버리면 결국 아랫벽 윗벽에서 내가 공이 물렸을 때 이게 좁아지면 빠진다, 흘러나간다, 여기 안 물린다.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셔서 구보타 쪽을 생각하신다. 지금 이 제품들 판매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게 소비자가가 6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뭐 글쎄요, 오더를 살 바에는 저 같으면 이거 여기에도 한 표 추천. 네, 그래서 쉬운 글러브예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약간 일형에 가까운 글러브인데 마타가 들어가서 이 5칸이 들어간 그런 식으로 접목된 느낌. 손을 넣었을 때도 손의 위치 포지션이 이게 이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절대에는. 그래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검지중지 사이 이쪽 부분을 보면, 이 사이를 보면 어디냐면 이 소뿔에서 오른쪽 잘린 뿔 위쪽 요쪽이 볼집이 나오는, 딱 볼집도 생각보다 그렇게 아래로 처지지 않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깊은 거에 이 5칸의 힌지가 들어가 있죠. 이거랑 또 유사한 게 뭐였냐면, 제가 구한 글러브 중에서 손님한테 이거 제가 샀어요, 예전에. 자, 제트 거에서 또 5칸짜리가 있죠. 근데 얘는 마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느낌과 이 느낌을 보면 매우 유사해요. 그럼 마타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뭘까요? 이 길이가, 이 바닥의 길이가 조금 더 넓어지는, 이 사이가 좀 더 벌어진 거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칸짜리 힌지를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가 딱 들어갔을 때, 물렸을 때. 근데 확실히 포켓의 깊이는 딱 보면 손을 넣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얘가 더 잘 박히는, 이런 쪽에 더 잘 박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손의 위치를 봤을 때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TT2로 가보자고요. 한동안 그렇게 TT2가 유행을 하고 했었는데 제대로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 보면 이런 TT2를 이런 L5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욕심이. 요 부분이 좁고 얕은데 이게 더 깊어지고 이쪽으로 더 빠지길 원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이 뭐였죠? 211이었어요. 왜? 툴리츠키 선수가 211을 끼니까. 그래서 이게 깊어진다? 오,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뭘까요? 그랬을 때 이 라인이 211을 꼈을 때 이 손에 걸쳐지는 라인이 보면 그 라인으로 쭉 가서 포구면 라인도 잡아줘야 돼. 그럼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좁게 물리는 형태로 써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넓히는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태생적으로 포구면의 폭 자체가, 팜 사이즈의 폭 자체가 얘가 더 넓고요. 포켓의 깊이, 즉 포켓의 깊이도 얘가 더 깊은 글러브죠. 즉 깊어서 더 잘 잡힐 거라는 생각들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TT2 좋은 글러브예요. 잘 쓸 수 있어요. 쇼세간용으로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글러브고요. 내가
글러브를 착수했을 때 볼집 위치, 즉 새끼손가락 검지중지 눌러보면 어디냐, 여기 히트 오버 하이드에서 H자 바로 밑에 여기가 볼집인 거예요. 네, 여기. 그 상태에서 힌지가 4칸짜리잖아요. 내가 관절을 힌지를 잘 바깥쪽에 맞춰서 잡아주면 여기도 잘 물리는 글러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좁게 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손이 이 정도 들어가겠죠. 좁게 잡았으면. 그렇게 해서 여기다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손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이 툴로이츠키 선수의 211에다가 검지를 빼는 스타일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는데 그래서 툴로이츠키 선수 별명이 뭐였어요? 팬케이크 글러브였잖아요. 완전 이렇게 팬케이크 글러브. 예, 예,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게 되면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반접이 글러브 비슷하게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로 공이 들어와서 잡을 수 있는 각을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좁게 만들어야 내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물 수 있는 글러브를 쓰는데 그건 어찌 보면 그 선수의 종특인 거고 그 선수의 손 크기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보통의 손, 표준의 손이 미디움 정도로 감안을 한다면 요 정도 딱 착수해서 관절 느끼시고 넣으시면 치는 거 받는 거 충분히 힌지 쪽도 다 물리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와이드 힌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와이드 힌지가 언젠가는 유행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네, 글쎄요.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와이드 힌지를 잘 쓰시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바로 코어라는 거. 검지중지 코어를 내가 잘 느끼시면 그 상태에서 물어주면 당연히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전 분명히 코어에 힘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주고요. 여기다 검지중지. 그럼 다 웹도 물리고 당연히 볼집이라고 하는 정확한 포지션도 물릴 거고요. 포켓도 물리겠죠. 당연히.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다 놨을 때 이 아래쪽도 물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와이드 힌지를 제가 저를 만나서 가공을 받았던 분들이나 와이드 힌지 글러브 갖고 오셔서 저랑 상담받았던 분들이 와이드 힌지를 편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제 좋은 피드백은 뭐예요? 와, 실장님 정말로 백핸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공이 팍 쳤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걸렸어요. 이런 기분을 느끼신다는 거야. 포핸드 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팍 튀어올랐는데 막 이런데 걸렸어요. 예, 이런 거. 여기 걸렸어요. 예. 그래서 와이드 힌지 글러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인데 여기를 못 잡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뭐라 그랬죠? 엄지 힌지를 만들어 놓는 거. 네. 잡히는 글러브를 여기를 꺾어버리면 빠져나간다라는 거. 즉 아랫벽 윗벽에서 이렇게 물리는 걸 아래를 내림으로써 엄지의 힌지를 여기다가 세팅을 해버림으로써 이 공간이 넓어서 공이 흘러나가는. 그럼 L5도 똑같이 되겠죠. 네. 관절 각딱 잡아서 받는 포켓 다 잘 잡히는 거 여기도 딱 잡혀 있는데 이거를 엄지를 내리는 순간 공은 빠져요. 엄지를 안 내리면 안 빠지는데 내리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죠. 그럼 실장님 L5 몇 칸이게요? 글러브 칸수는 없다 그랬죠. 근데 칸수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엄지 칸수는 약간 더 소위 말하는 한 칸 반 정도로 약간 이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위치가 이쪽으로 가 있지 얘가 벌어져 있진 않아요. 이 바깥쪽으로. 재밌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L5 글러브 너무 어렵게 접근 안 하셔도 되고요. 이 5개짜리 힌지라 그래서 얘가 막 조작이 막 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왜? 일반 글러브 일반적인 이런 힌지가 있는 글러브는 펠트와 펠트 딱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여기 새끼 펠트 끝, 여기 펠트 끝. 그러니까 여기 힌지 자리는 가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러브에는 이 힌지 안에 또 펠트가 얇은 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조작력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공간이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를 막 조져버리거나 여기를 꺾어서 찝어서 이렇게 막 찡가 놓고 막 때리고 아니면 이렇게 연결됐죠? 이제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였습니다. 어이구 마이크가 떨어졌네. 흥분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찝어서 놔서 여기가 완전 칼날처럼 완전 주름이 딱 이렇게 딱 접혀서 딱 이렇게
꺾여서 오는 거 산처럼 제일 싫어했거든요. 거기가 너무 꺾어버리면 결국에 아무것도 조작할 때 도움이 안 되는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L5에서 이게 5칸이고 얘가 조작이 좋아야 돼. 찝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낀가서 어디다 바이스 같은 걸로 눌러놓은 것처럼, 아니면 여기를 겁나게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려서 딱 접어놓은 이런 케이스의 글러브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너무 극혐하고, 그렇게 된 것들은 다시 피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손등 가죽이 이미 다 늘어나서 변형이 돼 버렸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드인지라 그래서 요 칸이 많으니까 잘 움직일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힌지가 이제 또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라는 부분, 또 힌지가 어떻게 접목되냐의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벌써 이렇게 힌지가 5칸짜리에다 마타 없는 거, 5칸짜리에 마타 있는 거, 이건 4칸짜리에 뭐 마타가 없는 거, 뭐 이런 부분식으로 여러 가지가 접목되잖아요. 그래서 힌지나 마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글러브 본연의 패턴에, 고유의 패턴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어찌 보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글러브를 이런 형태로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간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켓의 깊이라든가, 다음에 팜 사이즈의 폭, 바닥의 넓이, 이런 거를 좀 더 먼저 보신 다음에 거기에 와이드인지가 접목됐냐 안 됐냐 라는 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와이드인지를 오더하실 때 접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 거기를 너무 접어서 너무 조작성을 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그 점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보타 글러브 간만에 괜찮은 글러브를 만났어요, 제가. 네, 그래서 좀 감동이에요, 사실은. 이런 좋은 가죽을 왜 기성품에는 안 만들었는지. 네, 너무 잘 나왔고요. 한 가지 더. 와이드인지를 쓰다 보면 이 바닥이 이렇게 우는 경우가 생겨요. 이 바닥이 산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볼록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계속 그렇게 여기를 쥐어 짜다 보면 거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게 공을 잡으려고 해도 잡다 보면 이런 데 가다 보면 어떻게 꽉 잡아야죠. 잡다 보면 올라와요. 글러브가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면 또 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속 반복적으로 올라온 이 바닥이 울어있는 글러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닥이 뜬 게 아니라 이 내피랑 같이 맞물려서 우는 거죠. 이 속이랑 같이. 즉, 이런 식으로 운 거예요. 내피랑 같이. 내피는 가만히 있고 포구면만 올라온 게 아니라 같이 울었어요. 그거를 열어서 컴파운드 보정을 한다고 해서 펴질까요? 안 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죠? 가죽 한 장 집어넣고 판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되려 글러브가 안 잡혀요. 여기가 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닥이 울었다고 잘못된 글러브가 아니라, 잘못된 글러브의 대부분이 바닥이 울었다가 정답입니다. 역의 역은 참이에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생긴다, 그럴 때는 어떤 요령이 있냐면, 이거는 닭발 일루형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아래 펠트를 잡아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즉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있죠? 이렇게 이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벽을 눌러주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다 걸어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아랫벽을 이 지문을 대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엄지를 이렇게 꺾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위로 볼록 올라오는 걸 아래로 꺼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우는 거에 좀 잡아질 거예요. 이렇게 잡고 만지시고, 쓰다 보면 튀어나오죠. 그럼 또 때리고 또 만져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나글에 나왔던 1, 2, 2, 1 만지는데 1번을 아랫벽 잡는 것, 특히 이 힌지 아래쪽을 조금 더 올라온다면, 안 올라오면 다행이고요. 네, 매만져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매만져 주시고,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매만져 주시고, 다음에 1, 2, 2, 1 특히 코어 부분 잘 느끼게끔 만져 주시고, 손가락 돌지 않게 말지 마시고 검지 끝과 일직선 매만져서 1, 2, 2, 1이에요. 1, 2, 2, 1 매만져 주시고 때려 주시면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오랫동안 글러브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TT2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래 올라오는 거 많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 좀 이렇게 매만져 주시면 조금 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아랫벽에 좀 오목하게 들어가는 느낌이면 조금 우는 게 덜할 거예요. 대신에 이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손에 밀착되겠죠. 잘못 받으면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우리가 글러브 캐치볼 하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땅볼과 플라이볼 잡으라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TT2도 마찬가지예요. 관절 바깥쪽 힌지 바깥쪽으로 1, 2, 그다음에 코어 느끼고 2, 1 눌러주고, 맞죠? 1, 2, 2, 1 주먹으로 때리는데 아랫벽을 여기 말고도 이 아래쪽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 우는 거 없이 여기까지도 잘 물리는 글러브가 될 거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러브도 잘 써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너무 쉬운 글러브일 거예요. 물론 이분은 비포 글러브를 껴보시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실장님 이거 왜 이래요 보냈으니까 애프터를 보시면 많이 놀라시겠지만 편안하게 내야 멀티로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쓰시다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자, 이상 이 구보타 이 할배 글러브에 대해서 이제 L5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분 이름이 잘 입에 안 배. 에가시라 시게토시, 에가시라 할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분을 뵌 게 벌써 2007년도니까 몇 년 전인가요? 네, 14년 전, 15년 전쯤, 15년 정도 됐네요. 그때 그 할배를 뵀어요. 그 할배가 75세였구나. 네, 후쿠오카 매장에 계시니까 가서 직접 만나 뵀었어요. 오토상이라도 도모다치여가지고 가서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무령부의 장인이라고 알려져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령부의 장인이 됐던 이유는 사실은 지금 세이브 라이온스가 원래는 리스테츠 라이온스라 그래서 후쿠오카 연고였어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선수들 글러브를 길들이기를 해주시면서 이 구부타 글러브 막 해주시면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때 선수들 글러브들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할아버지가 뭐 그때 리스테츠 라이온스 시절의 글러브들 보면 우리 옛날 글러브들 뭐 쪼키 뭐 그 전에 뭐 예전 거 보시면 엄청 가죽이 뻑셌다는 거야. 소위 말하는 호인탄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무두질이 덜 된. 지금 현대 글러브는 이렇게 제역이 잘 돼서 이렇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굳이 물에 담글 필요 없어요. 물론 담그면 더 물러지겠지만. 그런 뻑셌던 글러브. 그래서 옛날 선수 출신 분들 보면 글러브에도 와세린을 먹인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선수 출신 분들인데 옛날에 사실 그게 많았어요. 진짜 세숫자에다 물에다 담궈서 비벼서 때려서 바세린 먹이고 때리고 그게 어찌 보면 가죽 무두질을 하는 건데 진짜 생짜 가죽이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글러브를 무령부에서 가공을 하시면서 뼈대도 깎고 뭐 심도 깎고 그다음에 끈피도 뭐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대패로 밀었다는 그러니까 PR을 한 거죠. 끈피도 두꺼운 끈들 좀 얇게 깎아서 지금 요즘 글러브들 현대 글러브들은 다 속끈은 다 PR 해요. 그리고 이런 힘 받는 부분은 PR 안 하고 안 깎거든요. 가끔씩 끈 교체된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메이커들 보면 이런데 PR 안 한 두꺼운 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작성이 되게 안 좋아지거나 글러브 밸런스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글러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끈 전체 교체 받을 때 그렇게 안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한숨이 나오죠.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유명하신 거예요. 물론 이분도 야구는 하셨겠지만 일본이 워낙 야구가 선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야구를 하셨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노하우로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길들여주면서 자리를 잡으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글러브 가공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조일이 글러브를 하면서 선수들과 피드백하면서 글러브 나오는 거 형태 다 제가 손으로 만져서 두들겨서 형태 잡아서 납품을 했거든요. 안 그렇게 주면 쓰다가 막 뭉그러진다가 틀어진다라든가 막 그런 일이 생겨요. 예전에도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경수가 이제 신인 때 박경수 선수가 신인 때 그냥 야구장에서 뭐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제 후배 또 뭐 고등학교 중학교 선배인가 그래가지고 또 알았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뭐 안녕하세요 뭐 경수 씨 막 이러고 지나는데 오늘 저희 그 조일이 매장에 왔다가 제가 길들여놓은 손님 글러브 그분도 15년 만에 연락이 오긴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납품을 하긴 했어요. 글러브 가공해드리겠는데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어쨌든 그분 글러브를 보더니만 갑자기 경수가 저보고 형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던 것처럼 모든 글러브들을 그냥 새거 상태로 주는 것보다 손으로 어느 정도 만져서 주면 선수들이 되게 피드백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길도 더 잘 들이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선수들 납품을 할 때. 그리고 써서 반납하는 글러브를 보면서 글러브의 약점이라든가 어느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지 패턴 부분적인 것도 연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길들일 때 이런 선수는 이런 스타일로 글러브를 쓰고 같은 패턴이 나가는데 이 선수와 이 선수의 차이, 포지션 차이인지 그런 공부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즉 글러브 지금 길들이는 거 관심 있어 하시고 글러브에 대해 본인이 DIY 하시고 하는데 가장 답답한 게 뭐세요? 딱 하나예요.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거죠. 네. 혼자 이론을 정하고 혼자 테스트하고 혼자 결론을 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음식 요리를 하면서 본인이 맛을 테스트하고 맛있다 없다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메이커 쪽에 있었고 브랜드를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노하우가 있던 거죠. 어찌 보면 이 할아버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수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즉 기술적으로 정점에 있는, 기술적으로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 길들여진 글러브를 보고 다음에 그 피드백을 보면서 저도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제가 길들이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 저 차단해버립니다. 네, 못 오게 해요. 왜? 저 바쁜 사람이에요. 네, 저 그 시간에 작업해야 돼요. 근데 와서 가공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특정 글러브를 갖고 와가지고 가공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할까 말까 고민인데 제가 길들인 건 저는 이런 스타일로 쓰는데 이러고 오시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하던 거를 너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겠다라는 의도로 온 것밖에 다 안 되잖아요. 근데 무료로. 네. 아니면 가공을 맡기면서 다른 걸 더 물어봐요. 잘 궁금증, 호기심 천국. 아니 그 글러브에 대해서만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저한테 욕 얻어먹고 간 친구들은 어찌 보면 겁나게 깨지고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이 할배를 보고 제가 가장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보타 매장 훅굿과 지점을 가면 천정에 이렇게 한면 쪽 벽면에 녹색 그물망이 쳐져 있어요. 텐션이 강한 그물망. 거기서 뭘 하냐면 공을 이렇게 던져서 튕겨가면서 이렇게도 받고 튕겨가면서 이렇게도 받고 글러브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매장 안에 그게 있어요. 네, 되게 부러운 부분이라고요. 앙카 박아서 그물망을 텐션을 되게 강하게 해놓고 거기다 튕겨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할배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고 벽에다 튀기는데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있더라고. 얘기 끝나더니 할배랑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랑 막 글러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 잡는 거에서 얘기하고 튕겨가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되게 좀 그랬어요. 쇼킹했어요. 저런 나이 차이가 손주뻘 되는 사람이고 매장에 어찌 보면은 장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구나. 어찌 보면 그때 조금 저도 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방에 오시는 분들 제가 상담 많이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에, 제가 장인 코스프레 아니면 장인 흉내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글러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어찌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가르치듯 그 모습에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이가 끄덕이고 또 물어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보면서 저런 부분은 참 본받을 만하다, 배울 만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손님들이랑 상담 시간을 좀 길게 가졌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그 구보타 할아버지는 그렇게 상담하고 있어도 어차피 매장이니까 물건 구보타 그 훅굿과 지점이잖아요. 상담하는 동안에도 물건을 팔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랑, 또 한 가지, 그 할아버지는 작업 안 하셔요. 그 골방 안에 한 2개의 방이 있고 거기서 젊은이 둘이서 계속 쉐이핑하고 막 둘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상담하는 동안에도 가공 계속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상담하는 동안에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그게 할아버지랑 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떠들고 영상 찍는 동안에도 차라리 글러브 가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찍는 동안은 수입이 없습니다. 손님들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싶으시죠? 알아요. 근데 그거 상담해 드리는 동안에 저는
일이 스톱된다라는 거,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상담만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만큼 실력이 있는 친구 찾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렇게까지 가려면 한 10년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버틸 친구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각설하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거의 제가 75세 정도에 뵀구나. 이제 90세가 되셨네요. 네,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유튜브에 나왔는데 70세 노인이 캐치보라는 거, 펑고 받는 거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정말 야구 잘하십니다. 네,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자,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구 정말 좋아하니? 네,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일도 시작을 했고, 뭐, 야구 관련 야종사 커뮤니티도 만들었고 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야구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구 글러브보다는 야구를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즐기는 데 있어서 제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거라 하더라고요. 성분이 도파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파민. 네. 그러니까 극한의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래요. 그 도파민이 뭐 뇌에서 생성이 되면 이제 극치의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느끼는 쾌감에서 한 100배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바로 마약이랍니다. 네. 그래서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그렇다면 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 뭘까? 행복한 극한의 쾌감을 느끼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또 다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문방구 앞에 가면 이렇게 막 게임하는 친구들 있죠. 책가방 메고 막 게임하는 친구들. 네. 다 남자예요. 여자애들이 책가방 메고 그 앞에서 게임하잖아요. 여자애들 그냥 지나고 남자애들끼리 와 스트리트 파이터 막 하고 있죠. 네, 그게 남자 여자의 성향의 차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남자들은 승부를 해서 이겼을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도박. 하룻밤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쾌감을 아니면 하루 중에 한 번도 못 느낄 쾌감을 도박을 하면 10번, 20번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예전에 유니크 스포츠가 원래 출판사도 광고 브로셔 그런 출판도 같이 했었거든요. 강원랜드 단 도박 브로셔 만드는 게 유니크 스포츠였기 때문에 유니크 플러스였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도박이 끊기가 어렵대요. 극한의 쾌감을 느껴야 되니까. 승부를 했어. 잠깐 탁 하면서 싹 쓸어가는 그 쾌감. 네, 승부에 이겼던 쾌감. 그래서 도박에서 잘 못 헤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누가 봐도 그 카지노를 이길 수 없는데 사람들은 돈을 꼬라박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돈 때문일까라고 보면 돈보다는 그런 쾌감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도파민은 내 삶에 있어서 도파민을 느끼는 순간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전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쫀득한 손맛, 끝내기 안타의 그 희열, 아니면 정말 어려운 타구 호수비를 했을 때, 물론 에라를 하는 스트레스, 죽어라 안 맞고 잘 맞으면 야수 정면 가고 몇 게임 동안 그리고 우리 게임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잖아요. 막 3게임 4게임 동안 안타가 하나도 없는 막 이런 경험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투수분들 같으면 막 삼진 잡는 쾌감. 근데 그런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제구가 없어졌어. 볼넷 남발하고 제대로 들어갔다 싶으면 몰려서 맞고 막 미치는 거죠. 뭐가 막 바뀐 게 없는데 막 와 슬럼프 빠지는 거죠. 그래도 야구를 포기 못하는 게 그 한 번의 그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요즘 어찌 보면 낚시에서 월척을 잡는 그것처럼 요즘에 제가 도시여부를 많이 보고 있는데 19시간씩 꽝 치다가 하나를 잡았을 때 그 쾌감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막 한 2게임 연속으로 막 죽쓰고 있다가 딱 들어왔는데 결정적일 때 진짜 쫀득한 손맛을 느껴서 촥 타구로 갈랐을 때 그 짜릿함. 그게 중독성인 것 같아요. 야구를 하시면서 그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부도 있겠죠. 야구는 승리. 그러니까 보는 야구도 재밌겠지만 막상 하는 야구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특히나 타격보다 수비를 더 좋아했거든요. 특히 연습할 때. 내가 핸들링하고 연습했었는데 레슨장 가서 정말 어려운 타구 하는데 내가 딱 하고 잡았을 때 주변에 같이 줄 서서 펑고 받아서 오 이랬을 때 그 짜릿함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게임에서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앉아서 게임에서 이제 승패를 가르면서 막. 근데 그것보다는 좀 몸을 쓰는 운동, 야외에서 하는 활동으로서 느끼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야구에 미쳐 사시는 분들도 다 그런 도파민을 찾아서 야구에 미쳐 있는 것이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중요하냐? 심리학적으로 어때요? 저도 작년에 어머니 편찮으시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아서 되게 힘들었었거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면, 늘 반복되는 일상과 늘 똑같은 삶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삶을 활력 있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즘에 무릎이 아파서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야구를 못 나갔더니 좀 스트레스가 진짜 쌓이긴 하더라고요. 풀 데가 없어요. 왜, 이 야구를 할 때 느끼는 쾌감은 정말 야구할 때밖에 못 느끼잖아요. 절대로 다 다치지 마시고 부상 없이. 진짜 아프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풀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산책을 나간다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아이랑 좀 더 놀아준다라. 그래, 어차피 못 나가는 거 주말에 아기랑 놀면서 또 제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장치를 또 많이 만드는 거고, 또 공방에서 순간순간 또 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피드백 오는 거. 얼마 전에도 대학교 선수 포스미트 가공에 나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실장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말하면서 네, 그냥 맡겨. 제가 진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 오고, 그럴 때 좀 또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많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딱 한 캔 마시는 그 캔맥주, 그거에 그 행복감 느끼시던가, 아니면 일상을 퇴근하시고 헬스장 가서 1시간 동안 땀 흘리고, 아니면 레슨장 가서 땀 흘리고 딱 왔을 때 그 행복감을 느끼시던가. 네, 여러 가지. 아니면 그냥 집에 오셔가지고 미드 좋아하는데 못 보던 미드를 갖다 2-3편 보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시든가, 여러 가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드시면, 어차피 삶은 병행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네, 시간이 약인데 그 안에서 제가 힘들었던 건 결국 저의 문제였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야구가 그런 여러분들의 행복 보조 배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많이 나가셔가지고 밖에서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실 때 타성해졌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수비적인 부분에서 타격이야 10번 중에 3번 치면 잘 치는 거잖아요. 물론 사회냐고는 아니겠지만 4할 5할은 쳐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수비는 4할 5할 하면 잘려요. 네.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글러브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펑고를 받아가면서, 아니면 땅끄지 놀이나 천정놀이, 벽치기 하면서 내가 핸들링이 좋아지는 느낌. 친구랑도 캐치볼 하면서 의미 없이 그냥 팔 아프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공을 내가 친구가 원바운드로 던졌을 때도 탁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위쪽으로 탁 잡는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피노키오 캐치볼 같은 거 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늘고 있구나, 내가 핸들링이 좋아져서 공이 착착 물리는구나, 이런 거. 쫙 소리하는데 손이 안 아파, 이런 거. 이런 행복감을 느끼시고 사신다면, 이 할아버지처럼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글러브가 어떤 행복감을 주냐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글러브를 매만지고 하는 그것보다는, 매만지고 났을 때 본인들이 DIY를 하시든 아니면 가공을 맡기셨든 뭘 하셨든 간에 필드에 나가셔서, 아니면 레슨장에 나가셔서 진짜로 실제로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그런 좀 극치의 쾌감을, 도파민을
많이 발생시키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야구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야구하는 친구들 뭐 안 기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까워지잖아요. 같은 팀 동생들도 보면 어찌 보면 초중고등학교 동창 애들보다 얘네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예, 뭐 동기 애들보다도 사회인 팀 동생들 더 많이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야구에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야구 저변도 넓어지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죠. 야구용 분전들도 먹고 살고요. 자, 우리 모두 야구 열심히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십시오. 야구 전도 많이 하시고, 네, 좀 공 잡는 거 쉽게 잡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즐겁게 오래오래 야구를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90세 할배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거기까지 갔네요. 아무튼 이 글러브 리뷰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네, 이 글러브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사셔도 됩니다. 네, 괜찮은 글러브라는 거. 네, 간만에 구보타 제가 전에 신형 가죽 열심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죽은 정말로 제가 검증합니다. 괜찮은 가죽이라는 거. 네, 이상 넘버 세븐이었고요. 잡소리 너무 많이 했네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